그 DSLR 모든 카메라 촬영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기본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해상도 우리가 지금 맨날 그 많이들 알고 있는 4K, 2K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픽셀의 그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1080 그 기본적인 TV 화면에서는 1080 사이즈의 저기 해상도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4K라고 하면은 그거에 이제 4배 정도의 이제 화면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만큼 어쨌든 이제 픽셀 개수가 많으니 화질이 더 좋다. 단순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처음 카메라를 들고 이제 설정을 할 때 이 해상도부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4K로 촬영을 할수록 이제 그 고사양의 컴퓨터가 사용을 해야 하니 이제 그런 모든 종합적인 나의 환경에 맞춰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화면 크기 해상도를 설정을 해줬다고 하면은 이제 프레임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영상으로 보게끔 만들어질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그 1초에 찍히는 그 장수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점을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예? 많을수록 끊어짐이 없지. 그쵸. 부드럽게. 장수가 많으니까 1초에 24장의 사진과 1초에 120장의 사진이 이제 있으니 이게 장수가 많을수록 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나오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24프레임 1초에 24장을 찍으면은 이제 영화 같은 느낌의 영상을 찍을 때 그렇게 사용한다 생각하고 30프레임은 그 일반 TV 예능이나 뉴스 그리고 60프레임은 부드러운 그 이미지를 더 영상으로 살릴 수가 있어서 그 스포츠나 다큐 뭐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는 이제 그 60프레임으로 찍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인터뷰 촬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그 이 어플 다운 받으셨으면 이 기본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통일할 필요는 없이 우리가 그 해상도 4K로 찍을 건지 그 HD 1080으로 찍을 건지에 대한 안 받으셨어요? 오? 이전 버전 거라 지금 그냥 업데이트가 하는 과정인가 보네요 지금. 그러면 오늘 이거는 그냥 그 기본 내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셔도 있거든요. 이 어플이 아닌 기본 설정 들어가셔서 아이폰이신 분들은 이제 한번 해보시고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서도 4K로 찍을 건지 HD로 찍을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1초에 우리가 몇 프레임으로 찍을 건지에 대한 설정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카메라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설정이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한 번씩 해보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일단 이거 하시면서 그냥 설명을 계속 할게요. 혹시 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해상도 및 그 프레임 설정은 모든 카메라에 저장하는 기록 장치의 설정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얼마만큼 그 화면을 촬영을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노출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혹시 그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조리개, 셔터, ISO에 대한 그 설정을 통해서 이제 얼마만큼 화면을 만들어 주느냐에 대한 그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조리개를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그 우리는 그 기록하는 장치에 대한 설정을 해줬다고 하면 이제 카메라에 있는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노출 조절하는 건데 조리개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이 얼마만큼 많은 빛의 양을 받아들이느냐의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리개 수치가 그 조리개를 크게 키울수록 많은 빛이 들어오고 많은 빛이 들어올수록 이제 그 포커스 이제 한쪽 포커스가 맞게 되고 이제 그런 조리개가 쪼여질수록 이제 전체적인 포커스가 맞아진다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이점을 영상으로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제 그 피사계심도 이게 포커스가 나갔다 안 나갔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은 혹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조리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촬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핸드폰에도 있는 그 조리개 조절을 통해서 조리개 수치가 점점 커졌다가 이제 쪼여지는 거거든요. 수치가 점점 바뀌면서 영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차이점 그 포커스가 아이고 이쪽 조리개가 최대한 개방이 됐을 때는 이제 딥포커스가 나가가지고 이제 화면 저기 앞에가 이제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고, 이제 조리개가 쪼여질수록 이제 전체적인 화면이 쨍하게 잘 보이게 되는 건데, 핸드폰 요즘에 핸드폰에서는 전체적인 이런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기능 이런 포커스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확 줌을 더 당기면서 이제 이런 포커스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점점 이제 화면 앵글 그 카메라가 줌이 들어갈수록 더 이제 뒷배경이 더 흐리게 보여지는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카메라 렌즈에 있는 그 조리개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화면 크기, 조리개 크기에 따라 가지고 밝기 조절을 했다고 하면 이제 또 셔터 스피드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그 차별화된 그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 조리개 셔터 스피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찍히는 순간적 그 타이밍이라고 그 생각하시면 되는데,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그 모션 블러 이런 잔상들이 나오고,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순간적인 포착을 함으로써 이제 그 영상을 그 순간적인 포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프레임 수 곱하기 2 설정 자체를 기본적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프레임 몇 프레임으로 설정을 하셨죠 다들? 그렇죠. 그러면 30에 곱하기 2, 60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잔상이 나오게끔 이제 촬영이 되는 거고, 그 60보다 이제 위로 촬영을 해주셔야 이제 그 순간적인 포착, 그냥 이게 딱 기본적인 그 프레임 곱하기 2에 대한 그 수치를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스피드를 통해서 이제 촬영을 하면 60보다 아래로 놓게 30분의 1초로 찍히는 거고, 이제 60보다 이제 높게 촬영을 할 때 그 차이점을 보시면 이제 30분의 1초로 찍으면은 이제 이런 움직임에 이제 잔상이 나오는 영상이 나오고 이제 순간적인 포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셔터 스피드를 통해 가지고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셔터 조절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셔터가 이제 순간적으로 찍히는 거에 대한 그 조절인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셔터가 느리게 찍을수록 더 많은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셔터가 또 빨리 찍힐수록 순간적인 포착이니까 이제 적은 빛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조절을 통해 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이제 밝게 찍을 수 있게 하는 그 조절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셔터 일부러 이제 이런 셔터가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잔상이 나오게 되는 이런 촬영들을 할 때 이제 셔터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여주고자 할 때 하는 거고, 셔터 수치가 계속 내려갈수록, 그리고 이제 30분의 1초로 찍었을 때와 셔터를 낮췄을 때 찍었을 때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만히 대상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신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은 이제 그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보셨을 때 한 인물은 가만히 서 있고 주변은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할 때 이런 셔터를 조절을 통해서 이제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셔터까지 조절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ISO 감도 조절,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그 빛의 그 감도, 그러니까 민감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그 셔터와 조리개를 통해서도 이제 그 빛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할 때 이 ISO를 통해 가지고 적은 빛으로 들어온 거를 이제 더 그만 밝게 만들어주는 카메라 자체에 있는 그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녁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보면 이제 사진은 찍히지만 이게 자글자글하게 찍혀 있는 경우들을 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ISO가 자동적으로 높아지면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생기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또 보시면 ISO가 이제 1600에서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치가. 그러면 찍히는 것들이 이제 화면 배경이 자글자글하게 보이는데 잘 보이시나요, 혹시? ISO 이게 자글자글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ISO 자체도 이제 다 우리가 다 설정을 해줄 때 저는 1600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끔 촬영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 아래로 이제 항상 세팅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제 촬영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이제 노출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또 화이트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설정해줄 게 많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오토로 놓고 촬영을 해도 되는데, 자동으로. 하지만 이제 자동으로 놓고 촬영을 할 때는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우리가 그 자동으로 찍히더라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촬영할 때는 수동 조절을 좀 더 이제 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이 안 나오게끔 해보자인데, 이 화이트 밸런스 자체도 자동으로 놓고 촬영을 해도 되지만, 하지만 이 카메라가 인식하는 그 기술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화이트라는 개념이 이 하얀 색깔을 카메라도 하얀 색깔처럼 인식을 해주는 그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 빛에는 다양한 그 온도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형광등 온도와 저기 보이는 그 백열등 온도와 바깥에 파란 하늘, 뭐 이런 거에 대한 색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카메라가 다 똑같이 인식을 못 하거든요. 우리 눈처럼 이제 필터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계속 받아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카메라가 보이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아까 그 어플을 다운 받으셨던 게 있으면 조절을 통해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근데 일단은 그 이거에 대한 차이점의 그 영상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촛불, 그러니까 이제 2000, 이게 갖고 있는 값이 2000이라고 하면 화이트 조절 값이 계속 올라갈수록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제 점점 더 붉어지죠, 촛불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미지와 다르게 이게 적당한 온도인데,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촛불의 색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화이트 조절을 다르게 하게 되면 이제 전원 차이가 있고, 이 똑같은 하얀 색깔 인형 이걸 촬영을 할 때 이제 5000, 우리가 일반 가정집 형광등에서 촬영을 할 때 온도에서 이제 그 조절값인데, 이것도 색감이 파란 색깔에서 점점 이제 붉은 색깔로 이제 변하게 되는, 이게 카메라 화이트가 안 맞았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오토로 사진을 찍었을 때 원하는 색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화이트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놓고 찍어도 되지만 이런 미세한 이제 색감이 안 맞았을 때 이런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 나갔을 때, 실내에서 찍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조명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그 온도 차이가 다, 색감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니, 이 카메라가 똑같이 우리가 하얀 색깔처럼 인식하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그 하나의 이제 방법은 이제 카메라 앞에 하얀 색깔 종이를 대고
그거가 이제 카메라가 보이게끔 그 화이트 캐빈 값 조절을 통해 가지고 하얀색깔처럼 보이게끔 맞춰주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하면 된다거든요. 옛날에 카메라 제 방송할 때는 모든 그 현장에서는 촬영하기 이전에 하얀 색깔 종이, 그러니까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 앞에 가가지고 이제 화이트를 먼저 맞춰주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렇게까지 작업을 안 하고 이제 이런 캐빈 값 자체가 조절이 가능하게끔 나오더라고요, 카메라가. 그래서 지금 뭐 오토로 놓고 찍어도 괜찮지만, 근데 그 미세하게 그 공간 이동을 할 때마다 이런 캐빈 값들 자체가 계속 바뀌니 우리가 원하는 그 색감이 안 나온다로 이제 인식을 하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촬영 실습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을 할 때 그 보여지는 온도,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그 화이트를 맞춰주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카메라에 대해 이제 기능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상이 찍히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카메라 샷, 이제 화면을 어떤 앵글로 어떻게 이제 그 촬영을 할 건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 문장, 글에 있는 문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 문법으로 바꿔서 그걸 얼마만큼 시청자들이 잘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 주느냐인데, 이런 컷 한 씬들이 모여가지고 한 컷들이 모여가지고 한 씬이 되고, 한 씬이 모여가지고 스퀀스가 되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영화가 된다, 이야기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 단위, 한 컷 자체를 찍는 그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에서도 육하원칙에 따른 것처럼 영상에서도 육하원칙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컷들을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컷들을 이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제 익스트림 클로즈업에서 익스트림 롱샷까지 이제 그 화면 앵글을 보여드릴 건데, 점점 이제 화면이 클로즈업, 이제 조그마나 이게 타이트하게 찍히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더 큰 넓은 의미의 이제 그 컷인데,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딱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이 앵글을 봤을 때 그냥 딱 드는 감정이나 이제 내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었던 생각들. 네? 무섭다. 그렇죠. 뭐 그런 뭐 감정적인 부분으로 극적인 상황이나 이제 그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막 이런 효과가 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클로즈업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여줄 때 이제 촬영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점점 화면이 커지면 익스트림 클로즈업에서 이제 클로즈업, 인물의 감정이나 이제 대상 얼굴들을 더 잘 보여줌으로써 이제 클로즈업 사이즈, 얼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바스트 샷, 이제 가슴까지의 높이에,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인터뷰 촬영을 할 건데 이 바스트 샷으로 이제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앵글에 대한 통이점을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웨스트는 허리 상반신까지 이제 찍는 그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드샷도 이제 그 중간 정도의 크기, 그리고 니샷은 무릎까지 해가지고 이제 움직임, 인물의 움직임까지 보이게끔, 그리고 풀샷은 배경과 이제 인물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잘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풀샷, 그리고 롱샷은 이제 더 큰 화면, 이제 더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이 더 잘 보이게끔 하는 거와, 이제 익스트림 롱샷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공간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건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세계 테마여행이나 이제 새로운 현장에 딱 촬영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현장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것들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게끔 하려면 이제 말 그대로 저는 이제 그 이런 공간, 익스트림 롱샷에서 이제 클로즈업까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좁혀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거든요. 이 롱샷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에 왔다,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제 어디서가 채워지는 것처럼 어디서, 그러니까 롱샷이나 이제 풀샷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행위들, 뭔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풀샷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샷이나 미들샷, 웨스트, 바스트까지 이제 그 대상을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더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 이야기의 중요한 것들은 클로즈업이나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통해 가지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육하원칙에 맞게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상황 영상으로 설명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강의 수업을 하고 있고 강의를 들으러 이 현장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여준다고 하면 그런 것 자체를 이제 이 육하원칙 이 사이즈 앵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촬영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스트림 롱샷, 이 건물 바깥에서 이 어디서라는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서 이 건물이 다 보이게끔 롱샷, 풀샷을 찍어주고 롱샷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바깥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제 풀샷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샷, 웨스트, 바스트를 통해 가지고 저의 이제 강의하는 모습이나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바스트샷으로 이제 인물을 축소해서 이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업은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 강의하고 있는 이 모니터나 이제 필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타이트하게 찍음으로써 이제 그 영상만 이어서 붙여봐도 아, 여기서 이제 강의 수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이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컷을 나누는 작업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제 화면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화면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화면 앵글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앵글에는 수평과 하이와 로우 앵글이 있는데, 수평 앵글을 딱 봤을 때는 화면 대상자와 카메라와 눈높이가 맞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하이 앵글, 위에서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일단은 카메라, 곧 시청자의 눈이잖아요. 시청자들이 이제 그 대상을 내려다 보일수록 이제 뭔가 이제 상대방을 깔보거나 찍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좀 낮춰져 있는 의미의 그 느낌이 드는 거고, 시청자가 아래서 위로 반대로 이제 바라봤을 때는 대상자가 뭔가 더 우월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앵글, 카메라 위치, 각도에 따른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다 그러니까 화면을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걸 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제 수평 앵글, 얼마만큼 카메라와 그리고 대상자하고 눈높이를 맞춰줌으로써 이제 안정적으로 보이게끔 하는지, 그거를 먼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미세하게 많이들 틀리거든요. 사람들이 잘못 찍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이제 편안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쨌든 수평 앵글로 맞춰서 찍는 거를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앵글, 인물을 촬영을 할 때 이 앵글, 아이 앵글로 찍지만 근데 이제 또 구도, 얼마만큼 화면이 이쁘게 찍히게끔 하는지에 대한 그 또 촬영하는 그 구도를 잡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3분할법, 이 화면이 있다면은 이 가상선을 그어가지고 그 내가 임의로 이제 그 촬영을 하는 건데, 여기서 딱 보시기에 이 촬영본에 그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3분의 1 지점에 있죠. 대상이. 이렇게 대상을 3분의 1 지점으로 배치함으로써 뭔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가 더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수평과 수직은 이제 그것도 당연히 맞춰져야 또 이제 예쁘게 나오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3분할 꼭지점에 있는 인물들이 시선, 바라보는 방향에 여백을 둠으로써, 이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 여백을 둠으로써 이제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고, 이 사람들 걷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여백을 둠으로써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분할법으로 이제 이렇게 꼭지점에 이제 인물을 배치하지만 어쨌든 이런 공간에 여백을 둠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헤드룸, 루킹룸, 리드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헤드룸, 일단 인물 자체를 촬영을 할 때 그 공간 여백이 너무 많이 없으면, 많이 이제 생기면 이제 불안정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인물의 그 공간 여백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이제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그냥 핵심적으로 카메라 앵글을 딱 잡았을 때 머리에,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머리에 주먹 하나 넣고 그 주먹 하나가 들어가게끔 이제 앵글을 잡고 촬영을 하면 안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간 여백이 많거나 인물이 이렇게 막 어중간하게 잘리게끔 인물을 촬영을 하게 되면 불안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게 대상이 이렇게 걸어가는 방향에 이제 여백을 둬야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우리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닫힌 느낌, 이렇게 리드룸 걸어가는 방향이 아닌 다 끝난 지점에 이제 인물을 배치하면 이제 어쨌든 이제 어색한 느낌이 들고, 바라보는 시선도 똑같이 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에 여백을 두면 이제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드잖아요. 그래야 이제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루키룸,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여백을 둠으로써 좀 더 이제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건데, 사실 이것도 다 뭐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영상을 찍기 위한 거라면 이런 규칙적이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촬영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촬영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인물이지만 인물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뭐 모든 대상들을 이런 식의 맞춰가지고 촬영하면 좀 더 안정적인 영상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